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 굉장히 보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한 4번 정도 봤습니다. 극장에서 2번 보고 따로 OTT로 2번 정도 봤는데,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B급인 척하는 S급 영화? 딱 포스터도 약간 병 마시고 이런 것 같은데 작품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주인공 가족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에블린이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웨이먼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딸 조이라는 딸이고, 여기는 아버지, 에블린의 아버지, 이렇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에블린이랑 웨이먼드가 이민을 갈 때 웨이먼드는 쥐뿔도 없었어. 그래서 에블린이 웨이먼드를 따라갈 때 그것도 엄청난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미래를 포기하고 이 사람 따라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줄거리를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멀티버스를 소재로 했어요. 이 영화는 멀티버스를 소재로 했는데, 멀티버스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거울입니다. 거울이 뭐 깨져서 다른 차원으로 가거나 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돼요. 연출이.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 되게 우울합니다. 일단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저 정신이 없어. 왜냐면은 주인공 에블린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세탁소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하루하루 정신이 없고 바빠, 그런 상태인데, 이 남편 웨이먼드가 에블린한테 어떤 서류를 들고 가면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에블린은. 근데 그 서류가 사실은 이혼 서류였어. 웨이먼드가 에블린한테 이혼 서류를 들고 얘기를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갖자고 갔는데, 에블린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다른 일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굽니다. 에블린. 그 정도로 삶에 찌들어 있어. 조이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동성 여자인 거죠. 여자친구인 베키가 있는데, 이 에블린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집에 와 있거든. 집에 아버지가 와 있는데 조이한테 여자친구가 있다, 조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해. 근데 조이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기도 자기 여자친구가 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인데, 에블린은 뭐라고 하냐, 너네 할아버지 알면 기절하신다. 사실 핑계인 거죠.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데 자기 딸이 동성애자인 걸 믿고 싶지 않아. 그때부터 약간 조금씩 트러블이, 미묘한 균열들이 생깁니다. 세탁소에서 잠깐 소란이 있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랑 조이랑 마주쳤어요. 그 조이 여자친구랑. 그래서 조이가 되게 서툰 중국어로 소개를 하려고 해. 막 잘 못하잖아, 중국말을. 왜냐면 얘는 이민 와가지고 태어난 애니까.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안 떠올라요, 중국어로. 에블린한테 그거 좀 말해달라고 하는데, 에블린은 여자친구라고 안 하고 조이 친구라고, 조이's friend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버려요. 그래서 조이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습니다, 조이가. 결국에는 조이랑 웨이먼드 둘 다 지금 에블린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에블린은 이 세무조사라는 핑계로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을 귀찮게 해. 그런 느낌. 장소가 옮겨집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 담당관이 있는데,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웨이먼드가 띵 하더니 사람이 변해 있어.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이 말투나 성격 이런 게 다 변해요. 그래서 되게 지금 긴급한 상황이라고. 자기는 다른 우주의 웨이먼드다, 너가 알고 있는 웨이먼드가 아니다. 그리고 에블린한테 뭔가 이상한 기계를 씌웁니다. 그 에블린이 그 기계를 쓰자마자 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그 주마등이 싹 지나가. 이 멀티버스 설정 자체가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양한 우주가 생겨버린다는 건데, 그래서 그 지난날에 자기가 선택했던 것들이 싹 지나가, 주마등처럼. 그런 순간 있고 정신을 딱 차리니까 웨이먼드가, 그러니까 다른 우주의 웨이먼드죠. 지금 너 세무관 앞에 가서 해야 될 행동 요령을 몇 가지 적어줘. 3가지 정도 적어줘서 그 지령을 줍니다, 에블린한테. 너는 이걸 해야만 한다고. 에블린이 미심쩍지만 일단 자기도 경험을 했잖아.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봐요. 첫 번째, 신발 왼쪽 오른쪽을 바꿔 신어라. 청소 도구함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생각해라. 그 행동 요령대로 하고 여기 귀에 있는 버튼을 딱 누르니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 약간 이런 의자에 앉고 있는데 이러면서 넘어가. 그게 약간 연출인 거죠. 멀티버스로, 다른 멀티버스로 가는 연출인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웨이먼드가 자기는 나는 다른 우주의 웨이먼드다. 내가 여기 왜 왔냐? 수많은 다중우주가 있는데 그 다중우주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당신을 찾고 있다. 지금 이 세계를 구할 사람은 너다. 갑자기 평범한 아줌마인데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당황스럽죠, 굉장히. 그러니까 에블린이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와서 세무조사가 끝나요. 끝나고 한바탕 전투가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에블린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 그래서 세무관을 주먹으로 폭행을 합니다. 다른 멀티버스로 넘어갔을 때 세무관이 자기를 공격했단 말이야. 지금 자기 원래 세계로 돌아왔더니 세무관이 천천히 다가오는 거, 되게 안 좋은 표정으로. 그래서 냅다 주먹을 날려버려요. 다른 차원에서 온 웨이먼드가 전투를 준비합니다. 근데 가방이 이렇게 있어. 가방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해외 영화에서 가방이나 이런 거 하면은 보통 이게 총 나온단 말이야. 되게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뭔가를 집어서 탁 꺼내는데 입술 보호제인 거예요. 입술 보호제를 끝까지 꺼내서 씹어 먹어요. 그 다음에 버튼을 딱 누르더니 갑자기 막 자세가 바뀌어. 싸움을 개 잘하는 거예요. 존나 잘 싸워 그냥. 그 입술 보호제 씹어 먹고 버튼 누르더니 싸움을 잘해진 거야. 다시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웨이먼드가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다중우주에 위협이 되는 존재의 이름이 조브 투파키다. 조브 투파키. 근데 그 조브 투파키의 정체가 누구냐? 알고 보니 조이였던 거예요. 다른 다중우주의 조이가 조브 투파키가 된 거야. 이 거대한 다중우주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야. 웨이먼드가 이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내리는 순간 있잖아요. 모든 선택을 내리는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신선한 소재, 버스 점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버스 점프. 버스 점프가 뭐냐? 다른 우주에 있는 자신과 기억이나 기술, 막 능력 같은 거를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웨이먼드가 싸울 때 버튼 딱 누르고 무술을 갑자기 잘해진 것처럼 다른 차원에 있는 자기랑 이걸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에블린한테 너가 지금 이걸 당장 할 줄 알아야 된다. 너 이거 버스 점프 해야 된다. 라고 막 계속 강요를 해요. 왜냐면은 이 조브 투파키를 물리칠 사람은 에블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조브 투파키는 지금 혼돈의 화신이야. 혼돈의 화신. 어떤 목적도 욕망도 없는 그냥 순수한 혼돈의 화신이에요. 조브 투파키가 뭘 만들고 있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모든 걸 무로 만드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글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영화 보시면 알 겁니다. 모든 걸 빨아들이는 베이글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에블린이 버스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버스 점프를 어떻게 하냐, 대체 어떻게 하냐면 통계적으로 개연성이 없는 행동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생뚱맞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먼드가 싸우기 전에 입술 보호제를 씹어서 먹었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행동이잖아. 그런 통계적으로 개연성이 없는 행동을 해야 버스 점프가 가능해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 부분이. 이 멀티버스라는 게 순간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내 삶이 온전하게 내가 선택한 순간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한 삶을 체험해 보는 거야. 에블린이 처음에 버스 점프를 할 때 웨이먼드를 따라가지 않고 쿵푸를 연마해서 액션 스타가 된 삶을 체험을 해봐요. 그 삶을 체험을 해보고 눈이 돌아간 거야. 그때 지금 남편 안 따라갔으면 그렇게 살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거를 웨이먼드한테 얘기를 해버려요. 나 그때 너랑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지금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아무튼 다시 이 다른 우주의 웨이먼드가 와서 왜 조이가, 자기 세계의 조이가 조브 투파키가 됐는지 설명을 해줘요. 다른 웨이먼드가 있던 세계를 알파 거랍니다. 알파 에블린이 자기 딸인 알파 조이를 가혹하게 실험을 한 거예요. 이 다중우주와 관련된 실험을 엄청 한 거야. 고통스럽게. 버스 점프를 하는 것 자체가 정신에 굉장한 타격을 입는데 알파 조이는 그 실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정신이 파멸된 거야. 그 결과 알파 조이는 모든 우주와 연결되고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멀티버스의 무한한 잠재력을 자기 개인 능력으로 사용하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이런 강력한 존재를 막을 수 있는 게 왜 지금 평범한 에블린이냐, 이 우주에 있는 에블린이냐. 얘는 잘하는 것도 하나 없고 뭐 특장점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 웨이먼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에블린을 찾으면서 수천 명의 에블린을 봤지만 얘 같은 에블린은 없었다 이거야.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포기한 게 많은 거지. 이렇게 되기까지 이루지 못한 목표와 포기한 꿈들이 너무 많아. 되게 슬프죠? 그래서 최악의 에블린이다 이거야. 이 에블린이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실패하는 길로만 가가지고 다른 우주의 에블린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최악의 에블린이 어떻게 최강의 상대인 조브 투파키, 자신의 딸이죠. 자신의 딸 조이를 어떻게 이겨먹고 이 전쟁을 끝낼 것인가가 이 영화의 중반 정도까지의 줄거리입니다. 뭐 소재는 멀티버스랑 막 액션 같지만 정말 말 그대로 소재일 뿐이고 그런 소재들보다도 메시지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영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영화. 초반에도 말했지만 B급인 척하는 S급 영화고, 일단 연출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멀티버스를 소재로 한 건데 이 버스 점프라는 개념 자체도 좋았고, 멀티버스를 표현하는 다른 영화에서도 뭐 예를 들어 닥터 스트레인지나 그런 데서도 멀티버스를 표현하는 것들이 많잖아. 근데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다음에 나온 영화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혼돈의 멀티버스 다음에 나온 영화인데, 멀티버스 관련된 표현으로는 얘가 압도적이라는 평이 많았어. 실제로 이게 진짜 멀티버스다 이런 표현이 많을 정도로 이제 멀티버스를 잘 표현을 했고, 근데 호불호가 약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버스 점프를 할 때 중요한 게 통계적으로 개연성이 없는 생뚱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약간 영화다 보니까 좀 자극적으로 연출을 하는 장면들이 몇몇 있어요. 그래서 좀 선정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액션도 일단 옛날 홍콩 영화 느낌 나서 되게 좋았고, 대사가 굉장히 감동적인 게 많습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웨이먼드가 약간 혼자 연설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와요.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이 사회를 관통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멀티버스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근데 이게 미묘하게 달라. 그 부분이 지금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데 영화를 꼭 보십시오. 목성 같은 것도 회수가 잘 되고 장면 하나하나 노체 장면이 별로 없어요. 조금이라도 쓰이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집중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독특한 소재로 이 정도 재미를 뽑을 수 있는 작품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는 제 기준엔 좀 완벽한 작품이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수많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수도 없이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많은 선택들에 후회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지금 있는 삶과 주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런 화두를 던지는 영화이기도 해요. 결국에는 모든 혼돈과 증오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다정함이다. 우리는 현재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 되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영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더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다정함을 보여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관람? 시청 가능하니까 꼭 보십시오. 감사합니다.